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지난번에 서민국과 송민국을 강의했는데요. 제가 학교 학생들 시험 기간하고 또 명절 또 여러 가지 일이 좀 겹쳐서 강의를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가사문학만 하면 좀 힘드니까 오늘은 고전소설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소설 문제풀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전시가 문제풀이 이렇게 문제풀이를 또 해드리고 또 가사문학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유란전입니다. 오늘은 오유란전인데 잘 모르시죠? 그죠? 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읽어보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먼저 문제에 제시된 보기를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볼 것. 예. 그래야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선택지도 중요하지만은 고전소설이 원체 방대하고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 제시된 보기를 꼭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앞부분 줄거리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문제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이렇게 나와있죠.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죠. 네, 제가 여기 오유란전에 대해서 일단 찾아서 보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볼까요? 오유란전. 조선 후기 양반 계층의 위선과 호색을 풍자하기 위한 의도로 창작된 회절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회절 소설이란 어떤 남자가 남의 책략에 속아 평소 지켜왔거나 지키겠다고 하던 금욕적 절조를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말한다. 회절 소설은 대체로 남자 주인공이 금욕적 절조를 내세우며 여색을 멀리함, 몇몇 사람들이 회절을 모의함, 기녀 신분의 여자 주인공이 계획적으로 유혹함, 남자 주인공의 질주가 훼손되고 이 사실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폭로된 의 서사 단계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해놨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위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위선. 자, 위선 보이죠? 위선은요, 극과 속이 달라서 앞에서는 바른 듯이 올바른 듯이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은큼한 생각 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는 것. 그런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호색은 뭐냐면은 호색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또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경상도 부산 사람은 볼킨다 하잖아요. 아, 볼킨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합니다. 됐죠? 회절이 뭐냐면은 회자가요 헐회자입니다. 절자는 마디절자인데요. 이것은 절개절자입니다. 절개를 훼손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개를 훼손하는 소설. 그것을 회절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금욕적 절조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훼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비웃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용 잘 나와 있죠? 남자 주인공이 금욕적 절제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여색을 멀리해요. 두 번째 넘어가는 이야기 전개가 몇몇 사람들이 회지를 모의합니다. 그 다음에 기녀가 뭐냐? 기생입니다. 기생. 기녀, 즉 기생입니다. 기생. 기생 신분의 여자 주인공이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유혹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넘어간 남자 주인공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그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 폭로해서 웃음거리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회절 소설의 이야기 구조입니다. 물론 고전 소설에는 몇 가지 이야기 구조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전체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몇 분 안 걸려, 한 몇 초 걸리는데, 바로 할까요, 그럼요? 네. 좀 여백이 많은데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영웅소설이죠. 영웅소설. 첫 번째 뭡니까? 기이한 출생입니다. 남들보다 예사롭지 않은 출생이에요. 두 번째, 고난을 겪죠. 시련을 겪어요. 세 번째는 조력자를 만나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무술, 학문 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배운 공부로 고난을 극복하죠. 다섯 번째는 해피엔딩. 그죠? 해피엔딩. 이게 영웅소설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여기에 세세한 단계가 많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강소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적강소설. 이것은 하늘, 즉, 천상세계에서 지낸 인물이 벌을 받아 지상세계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벌을 다 받은 후 다시 천상세계, 즉 천상계로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적강소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녀의 애정관계가 나오죠.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천상계 인물입니다. 남녀가 몰래 사랑해요. 어떻게 된다고? 몰래 사랑. 들키죠. 그래서 지상계로 내려오고,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즉, 시련을 극복한 후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적강소설의 내용 줄거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실이 덧붙여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보통 자, 밑줄 문제, 그 다음
또 밑줄 문제 나오죠? 그 다음 보기 문제, 설명 문제. 그래서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이 다 똑같아요. 설명 문제 나오고요. 내용 문제 나오고 단어 문제 나와요. 설명 문제는 순수 설명 문제가 있고 내용과 결합된 설명 문제 있습니다. 물론 설명 문제, 내용도 똑같죠. 내용과 설명이 결합된 문제, 그 다음에 보기 문제,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꺽쇠 문제. 꺽쇠 알죠? 이렇게 A 나오고 이렇게 이런 문제. 단어 문제는 단어 쓰임, 그 다음 적용 문제 나오죠. 이렇게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 현대소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라도 설명 문제 나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내용을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당대 신분 질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서술자가 인물의 외향적 특성을 제시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뀐다. 사건 전개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가 된다. 상징적 소지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한다. 이렇게 났죠. 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봤습니다. 선택지에 대한 설명은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본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자, 색을 좀 바꿀게요. 어떤 색을 할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앞부분 줄거리를 대충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앞부분 줄거리 또는 중간 줄거리 와 연관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 꼭 봐야 됩니다. 알고 있는 소설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요새 추세는 알고 있는 소설 말고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본문을 잘 읽으려면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올 것인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문제의 패턴을 이해하시면은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무조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 볼까요? 재상의 아들인 김생과 이생은, 자, 두 사람은 김생과 이생은 동문수학하며 우정을 맺고 정답게 지낸다. 김생이 과거에 자원급제에서 평안 감사를 제수받자 친구인 이생을 평양으로 데려가 관아의 별당에서 학문에 몰두하게 후원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가 이생을 위하여 주연을 베풀고 이생을 초대한다. 자, 여러분 대충 넘어간 얘기인데 고전문학 보면 여러가지 똑같은 말 많이 나와요. 좀 어두워서 제가 좀 밝은 걸로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자, 고1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전 글자가 좀 어색합니다. 고2도 본격적으로 문학을 한 시간이 2학년 때이기 때문에 어색한 단어가 많겠죠. 그런데 고3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이 단어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기보다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고 난 다음부터 수업할 때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전체 읽고 난 다음에 해드려요. 해드리고 꼼꼼하게 짚어갑니다. 물론 고3 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1, 고2 때 하나하나 단어를 제가 적어서 게시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그 단어를 읽고 온 학생이 있고, 게시해놓으면 읽어와요. 근데 읽는 학생이 있고 안 읽는 학생이 있습니다. 읽는 학생은 공부 좀 하는 학생이고, 읽지 않은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딱 표가 납니다. 나중에 질문 보면은 모르면 당연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다 보면은 고전소설 문제 푸는 게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한 문단이 끝나면은 설명하고 단어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든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그러니까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색깔 좀 예쁜 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색깔이 너무 후줄그레 합니다. 좀 강하게 할까요? 색깔 잠시만요. 자. 일단 먼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체 줄거리를 얘기할게요. 자, 김생하고요, 이생이 나오는데 참고로 먼저 김생, 이생 할 때 생자는 뭐냐면은 과거에 벼슬 하지 않은 않고 글 공부를 하는 선비들을 부를 때 생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성시에다가 생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김시면은 김생, 이시면은 이생, 박시면은 박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 허생전 있죠. 허생전.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 할 때 허신데 생은 뭡니까? 벼슬 안 한 사람이에요. 벼슬 안 한 선미니까 허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김생, 이생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문수학했습니다. 자, 동문수학이라면은 어떤 거냐면은 같은 스승님께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한 사이 또는 공부함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동문수학 됐죠? 예, 같은 선생님께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했거나 그런 사이를 얘기할 때 동문수학이랍니다. 참고 여러분 붕우라고 있죠. 붕우가 뭐냐, 한자를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법붕자에다가 버두자 써요. 법붕자는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를 붕을 하고, 우는 뭐냐면은 같은 스승님, 잠시만요. 같은 스승님께 배운 친구를 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붕우락 하면은
어릴 때부터 친구면서 같은 스승님께 배운 친구다. 굉장히 절친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김생과 이생은 이렇게 절친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를 얘기해 드릴게요. 참고로 요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제가 만든 교재 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볼까요? 김생과 이생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친구예요. 친구인데, 김생이 먼저 관직에 올라요. 그래서 친구 이생을 도와줍니다. 공부시키죠. 그래서 이생이 좀 앞뒤 꽉꽉 막혔어요. 쉽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이생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친구를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술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술자리를 한자로 주연이라고 합니다. 술 먹으면서 베푼 잔치에서 주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를 모아놓고 주연을 베풀 때는 반드시 누가 옵니까? 여자가 있죠. 이 여자가 뭡니까? 기생들이에요. 이 기생들이 옆에서 이제 술을 따라주고 같이 노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생이 여기서 화를 냅니다. 자기는 여자를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김생이 좀 무안하겠죠. 친구를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이생이 버럭 화를 내니까 많은 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좀 무시당함을 느끼고 좀 무안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오유란이라는 여인에게 얘기하죠. 이생을 유혹하라. 유혹해서 이생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한번 유혹해봐라고 특명을 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유란은 그 특명을 받고 이생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생은 어느 날, 분위기 좋은 날 끝내는 그 유혹에 넘어가죠. 유혹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공부고 뭐고 다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다가 끝내는 자신이 지켰던 그 절개, 지조가 훼손됐음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개가 이제 회절이죠. 회절. 그래서 회절 나오고요. 그리고 이생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반성하고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합격을 하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암행어사로 자기 친구가 있는 평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유란을 다시 만나고 그때 자신이 했던 일을 떠올리며 화해하고 서로 좋은 관계로 맺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오유란전입니다. 물론 여기는 김생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생이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그때 뒷부분이 나옵니다. 오유란과 이생이 이제 화해를 하고 김생도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고 서로가 이제 뜻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장면이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저는 그 아파트 오유란전의 앞부분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문제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참고 재상이 뭐냐면은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을 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요 세 벼슬에 올라간 사람을 재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예. 높은 벼슬 한 사람을 재상이라고 하는데, 그 관직을 그렇게 얘기해주는 관직 때문에 재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재상의 아들 나오면은, 아, 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인 김생하고 이생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우정을 잘 맺고 전락기 지냅니다. 근데 김생이 먼저 출세를 하죠. 그러니까 자원급제에서 평안감사를 제수받습니다. 제수는 뭡니까? 제수받다. 제수받다는 것은 제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학교, 그러니까 임금님께 제수는 임금에게서 벼슬을 임명받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벼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불러요. 평양으로 데려와서 공부시킵니다. 공부가 지울만 하니까 김생이 불러요. 야, 이생, 술 한잔 먹을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생이 얘기합니다. 볼까요? 이생을 맞이하여 좌석을 정하고, 즉 좌석은 앉을 자리입니다. 인사를 겨우 마치고 나니 좌우에 앉아있던 기생들이 다투어 이생에게 술잔을 권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 상황이죠? 자, 어떤 상황? 이생이 술자리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기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비님, 이생님, 이생은 그 선비님 하면서 같이 어떻게 합니까? 나으리라 하죠. 보통 나으리. 벼슬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생, 김생은 글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기 서기할 때 하는 거고요. 보통 나으리 합니다. 나으리 하면서 술잔을 막 권해줘요. 이생은 보통 사람 같으면 묻고 황홀하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이생은, 보세요. 이생에게 술잔을 권하면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기생들 춤추고 노래 부르겠죠. 잔치가 굉장히 화려하겠죠. 자, 이때 이생은 불끈 화를 내면서 소매를 뿌리치고 갑자기 일어나서, 오늘의 이 잔치는 실로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 잔치에 못마땅하다. 즉 이생의 입장에서는 이 잔치가요, 즉 주연이 유교적 도리에 어긋난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죠? 공부한 사람,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점잖게 앉아서 세월을 읊고 시를 읊어가면서 시를 읊조리고 친구들과 담수하면서 차를 마시는 그런 분위기를 추구했는데 와보니까 뭡니까? 술 먹고 한바탕 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노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일어나니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오늘의 이 잔치는, 즉 김생, 즉 평안감사가 마련한 이 자리는 사람이 도저히 지켜야 할 도리에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잔치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 입장입니까? 이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잔치를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와, 앞뒤 꽉꽉 막혔죠? 그럼 놀면 되는데, 친구가, 자리 마련해서 즐겁게 놀으라고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이 욕을 해버리네요. 야, 이 개판이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 개판이네. 이 뜻입니다.
하며 물러가겠다고 했다. 누가? 이생이. 감사가, 즉 친구인 김생이 감사죠. 감사가 소매를 붙잡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형은 일찍부터 독서하는 사람이 아닌가. 왜 형이 냈습니까?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높이려고 형이 한 거예요. 자네는 그런 뜻입니다. 일찍부터 공부한 사람이 아닌가. 정백자를 본받고자 아니하고, 정백자를 본받고자 아니하고. 이 정백자는 뒤에 나옵니다.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정의를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정백자라는 사람을 본받고자 아니하고 했죠. 또 내 진심으로 거리낌 없이 일러주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무엇 때문에 이렇듯이 상을 찡그리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가. 무슨 뜻이냐? 자네는 공부를 옛날부터 많이 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모르는 부분 체크하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듯이 상을 찡그리고, 이때 상은 얼굴입니다. 얼굴 찡그리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가. 보이죠? 제가 왜 꺽쇠를 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정백자를 본받고자 아니하고 또 내 진심으로 거리낌 없이 일러주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했죠. 잘 모르면요, 이렇게 꺽쇠를 치세요. 꺽쇠를 치고 난 다음에 아는 부분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형은 일찍부터 독선 사람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이렇듯이 얼굴을 찡그리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가. 자, 이렇게 해보니까 줄거리에 맞죠? 그죠? 그러면은 꺽쇠 부분을 설명해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자,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좀 쉬어야 하는데 나의 진심을 모르고 충고를 무시하니,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정의란 철학자를 본받고자 아니하고,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로 넘어가라 했죠? 그죠? 나 정의 몰라요. 그냥 철학자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본받고자 노력도 안 하고 그런 뜻입니다. 자네는 공부한 사람 아닌가. 훌륭한 사람의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행동도 안 보이고, 또 내가 진심으로 충고를 많이 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안 보인다. 이런 마음에서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잔치에서 얼굴 찡그리고 화를 이렇게 내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생, 네 앞뒤 너무 꽉꽉 막혔다. 아, 머리 좀 트이라, 그런 뜻입니다. 됐죠? 중요한 부분 아닌데 괜히 오래 설명했네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모르는 파트는 꺽쇠하고요, 네?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자네는 일찍부터 독서하는 사람 아닌가. 내가 충고를 주는데도 잘 듣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며 누누이 탈렸습니다. 누누이 탈렸다는 것은 굉장히 말리고 타이르고 설득했다는 뜻이죠. 근데 끝내 만류하지 못했다. 뭡니까? 이생이
말을 안 들어서 끝내는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순간에 이런 분위기 좋은 주연에서 주연 자리에 설득하는 것을 잠시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김생은 친구인 이생이 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